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17번째 시간으로 눈물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 장미숙.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다. 눈자위가 빨간 채 코를 실룩거리는 그녀를 훔쳐본다. 그녀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졌다. 인간이 한없이 나약해지거나 존재의 허물을 느낄 때 감정을 앞세우고 찾아오는 게 눈물이다. 눈물의 뼈가 단단해지면 육체와 정신의 버팀대로 와르르 무너진다. 인간의 분비물 중 가장 투명한 곳 눈물은 99%가 물이고 소량의 단백질과 여러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의 변환이 혹은 눈의 질병에 의해 흘리는 게 눈물이다. 하지만 투명하게 보이는 눈물의 이면은 과학적이다. 그렇다고 이런 과학적 성분을 의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터 눈물에 대한 인식은 사람의 감정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녀가 허물어진 건 과중한 음무의 억울함,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30대 중반의 미혼인 그녀는 2년 전 기혼인 친오빠와 동업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젊음과 열정만 믿고 호기로 왔다. 동업자인 오빠도 의기투합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부터 그녀는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다. 노동의 강도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그녀 자신의 시간을 가게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자주 아팠다. 그건 일의 특성과 각자의 성격 탓이기도 했다. 책임감이 강한 그녀는 몸을 아끼지 않았지만 우유부단한 오빠는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 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매출 부진을 가져왔고 그녀는 절망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빠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 채 끙끙 앓았고 아빠는 가게보다 자신의 가족이 우선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낳은 감정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직원인 내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그럴 때마다 눈에 눈물이 걸성했다. 젊은 여자가 나보다 훨씬 더 삶이 희망적일 것 같은 그녀가 감정을 드러내는 건 내가 둘 사이에 중립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물은 상징적이다. 그녀만의 고민이 아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 효도, 가치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결혼관, 경제관념, 성격의 모순, 자영업, 현주소, 감정노동과 육체노동, 이윤의 분배 등 한 사람의 눈물은 또 다른 이들의 삶을 생각하게 한다. 내가 그녀의 눈물을 펜으로 받아 내 의식의 깊은 곳에 저장하는 이유다.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봤다. 아니 보이지 않는 눈물을 읽을 때도 있었다. 가게를 거쳐간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며 흙수저로 살아가는 그들의 절망을 읽었고 손님으로 오는 재수생과 고시생들을 통해 발부둥치는 청춘의 고뇌를 읽었다.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그림자는 눈물을 품고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다시 다음날의 태양을 맞이한다. 눈물은 때로 희망이라는 친구를 데려오기 때문이다. 젊음의 눈물이 새벽녘 나무 이파리에 맺히는 이슬처럼 영롱하다면 노인의 눈물은 낙숫물 같다. 이파리에 달린 이슬은 햇살이 비치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젊은이들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돋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처막 끝에서 떨어진 물은 땅을 파고든다. 웅덩이를 망들고 흔적을 남긴다. 발부둥쳐봐도 불강력적인 삶은 노인들을 몰아붙인다. 보잘것없는 육체의 힘을 담보로 삶의 막다른 곳에 몰린 노년의 눈물은 살 속에 스며 주름의 강을 만든다. 한겨울 웅크리며 폐지를 줍는 노인의 피폐함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한여름 꾸부정한 허리로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걸음을 멈추게 한다. 글을 쓰는 내게 그런 장면들은 피사체처럼 잘 잡힌다. 시야에 사라지면 마음에 또아리를 털고 연민의 집을 짓는다. 주름살과 거친 피부에서 화석이 되어버린 눈물을 읽는다. 그건 눈물의 뼈가 삭아내린 흔적이다. 그럴 때 눈물을 보편적 삶의 진리가 된다. 그들의 눈물이 내 어머니에게로 겹쳐지고 내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로 이어진다. 어머니의 눈물에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어머니의 멍든 가슴을 읽기 시작한 건 글을 쓰면서부터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숨겼지만 숨긴 슬픔이 얼굴에 흥건할 때 나는 통증에 시달렸다. 이미 쏟아놓고 와버린 눈물의 길, 그 미로를 찾아 과거 속으로 들어갔다. 어머니의 축축한 눈물길을 볕에 말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들이었다. 고통의 근원지에서 아버지와 우리 오남매가 있었다. 쓸 수밖에 없었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처럼 나는 눈물의 흔적을 글로 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건 어머니를 향한 사무국이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식이기도 했다. 또한 나의 오래된 상처를 마주보는 일이기도 했다. 나는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했다. 눈물은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뿐 아니라 가족, 타인, 동물의 눈물까지도 그것은 생명의, 존엄의 가치를 증명한다. 대중 속에서 꿋꿋하다가도 홀로 있을 때 우는 건 눈물이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실감이나 목숨 같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눈물은 온통 온몸의 길을 뿜고 빠져나온다. 가을의 기도로 유명한 김현성 시인의 작품 중에 눈물이라는 시가 있다. 시인이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쓴 작품인데 그런 눈물을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닌 것이라고 했다. 그 구절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에 둔 그는 절대자 앞에 인간이 지닌 감정의 부질없음을 느꼈다. 변덕스러운 기쁨, 행복, 욕망 따위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나자 남은 건 슬픔 곧 눈물이었다. 그는 눈물을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 했다. 또한 홈도 티도 금가지 않은 게 눈물이라고도 했다. 그건 가장 진실한 순간 사람이 가진 것의 전부가 눈물임을 노래한 것이다. 나무에 꽃이 시든 뒤 열매가 맺듯 사람의 웃음을 꽃의 눈물을 열매에 비유한 건 눈물이 생명의 근본임을 말하고자 함이었다. 요즘 자주 드나드는 병원에서 나는 환자들의 고독한 눈을 접한다니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을 본다. 나의 눈물과 그들의 눈물은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이해라는 감정이 섞여들면 공감의 눈물이 된다. 그럴 때 나는 마음의 펜으로 그들의 절규를 메모한다. 그 눈물의 실로 글의 옷감을 짠다. 그랬다. 글을 쓰면서 내게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